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막 내가 너무 애를 다그쳤나? 안녕하세요.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 요즘 졸업식 시즌이에요. 이 영상을 올리는 시즌 정도 되면 거의 졸업식이 끝날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딸 졸업식을 갔다 왔어요. 네, 이 꽃은 제가 졸업식 때 저희 딸한테 줬던 꽃다발이고요. 그거 제가 꽃병에 꽂아놨어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서 기분도 좋네요. 향기도 좋고. 오늘은 저희 딸 졸업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이렇게 내가 키웠구나. 진짜 그래도 보통 아이로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내가 뭘 신경 쓰면서 키웠고 이제 둘째도 좀 이런 거 좀 섬세하게 신경 써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좀 제가 잘했던 거, 제 기억으로 봤을 때 잘했던 거, 사실 잘못했던 거는 글쎄요 정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잘했던 게 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랑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건 정말 내가 잘했고 둘째한테도 꼭 신경 써야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들을 좀 꼽아봤어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관에서 학습 매니저로 일했었던 그 경험이 학원 강사보다는 정말 비교적 되게 짧지만 엄청나게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드디어 부모님들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남편을 만나야겠다라는 어떤 기준도 생겼고요. 이런 가정을 꾸려야겠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걸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했었던 몇 가지들이 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근데 그 중에 제일 으뜸으로 생각했었던 게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끈불끈 나는 아이로 키워야지 라는 거였어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낳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딸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절대 그걸 존중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면서 집이 깨끗해져 있는 그런 날보다 TV를 보지 않고 무언가라도 하면서 집이 더러워진 게 난 더 낫다 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질러져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얘네들이 뭔가를 활동을 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랬어요. 혼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드디어 생겼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대한 혼자 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는 저희 딸이 다닐 만한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제가 안 보낸 게 아니라 순서가 오지 않을 정도로 저희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참고로 둘째도 지금 어린이집을 못 갈 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침마다 그렇게 바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할 때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발을 혼자 신는다 라고 하면 정말 30분이 걸려도 그냥 같이 했어요. 그렇게 오른발 왼발 한번 신어봐. 뭐 양말도 그렇고 네, 진짜 많이 기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생각하면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당시는 정말 힘들었는데 최대한 정말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화가 나죠. 막 답답하고 빨리빨리 제가 해주고 싶고 급할 때는 저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습관이 되려면 28일이 걸려. 나는 28일까지는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정말 열흘만은 꼭 참아주자. 열흘. 그래서 열흘 동안 제가 카운트를 셌던 것 같아요. 열흘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엔 제 나름대로 화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죠. 뭐 그러면서 키웠어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저도. 근데 그거 저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또 저의 대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 들어올 때 노젓기예요.
그게 한글 떼기도 그랬고, 뭐 퍼즐, 뭐 그 아이가 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중간에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최대한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깨지 않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젓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중에 하나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 딸은 되게 또래 친구들이 색연필을 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논다고 할 때 안 갖고 놀았어요. 연필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뭔가 제가 색연필을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색연필을 쥐어줬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했고 좀 그때 당시는 이것도 좀 적응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을 이렇게 쥐어줬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색연필 심을 다 빼더니 똑똑똑 다 분질러서 부러뜨려가지고 그릇 같은 데에다 흔들어 놓고 섞고 이러면서 놀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되게 난감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는 주위 엄마가 이랬었어요. 미술학원 같은 데 보내는 거 어때요 언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뭔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막 내가 너무 애를 다그쳤나? 진짜 그런 막 생각도 하고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되게 큰 아이를 키우는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가 색연필을 먹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맘대로 노는데 그걸 가지고 왜 네 맘대로 놀지 않았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맞아, 먹진 않았어. 도태되진 않았어.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딱 기다려줬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 정말 되게 큰 경험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 이후로 저희 딸이 5살이 돼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애들에 비하면 한참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진득하게 앉아서 이걸 잘 한다고. 너무 그 피드백을 받고 너무 정말 마음이 놓였었고, 내가 이거를 어떤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이 아이를 뭐 미술을 하게 했었다면 나는 이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고비를 정말 잘 넘겼기 때문에 진짜 그 다음부터 정말 기다려주는 게 조금 더 느긋해졌고, 급기야 6살이 됐을 때는 미술학원을 가서 상까지 받아왔어요. 어떤 무슨 미술 대회에 나가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때 그 전시회를 가고 그때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색연필을 부러뜨리던 그림을 그려서 상도 받아오네 그러면서 정말 되게 뿌듯해했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없었어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가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훈육, 막 이런 부분이었어요. 첫 아이다 보니까 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잘 키우고 싶고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되게 생각도 많고 정말 모든 엄마들이 진지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쪽에 꽂혔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는 스트레스에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성격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되게 많이 다그치고 저희 딸을 되게 많이 18개월 이후부터 훈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되게 많이 했었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정말 우리 아이가 내가 많이 상처를 줬지만 회복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정말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쓰느라고 바빴지 학습적인 부분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려고 노력했고 그냥 정말 그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학습적인 부분은 좀 놓쳤었던
네, 엄마였거든요. 근데 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우연히 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구석에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친구가 갖고 놀지 않는 그 가베를 보면서 엄마 저거 나 궁금해 막 이러면서 되게 수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언니 이런 거는 정리하는 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라고 팁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또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딘가에서 은연중에 가베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딸 안 그래도 장난감도 별로 없는데 가베 하나 해줄까? 막 중고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마침 저희 아파트 중고 장터에 어떤 분이 가베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저 가베 좀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사왔어요. 그러고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가지고 오긴 했는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쵸? 부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그 나무 토막들을 딱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때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놀아야 될까, 나도 정말 선생님을 구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진짜 뭐 자격증을 따볼까? 이참에 자격증을 따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을 구하거나 저희 딸도 선생님한테 이런 걸 배우거나 하면 마치 이걸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있을 때는 하고, 이제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날은 뭔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베를 안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나는 이걸 좀 장난감처럼 우리 아이가 그냥 재미있게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이 가베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뭐 배우면 뭐 다행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애초부터 몰랐을 때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엄마표 가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책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딱 보고 아, 우리 아이랑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책 한 2권을 저희 딸한테 보여주고 너 어떤 거 할래? 그랬더니 저희 딸이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얼른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걸 펼쳐놓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무슨 가베 활동지 워크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사서 뭐 선생님 부르지 않는 가격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사서 저희 딸이랑 한번 좀 가베에 대해서 좀 저도 알 겸 어떤 워크북이 있나 하고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네, 그렇게 가베 활동을 시작했어요. 뭐 스티커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스티커 붙이고 난 걸 가지고 정말 그 나무 토막 한번 꺼내놓고 아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아이랑 같이 놀고 그랬었어요. 그러고는 인터넷으로 열심히 그 가베 정리하는 거, 그리고 책에도 뭐 그런 거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것만 제대로 익히고 그거 따라서 몇 번 하고 딸이랑도 같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베 정리하는 것만 정확하게 배우고 난 후에는 정말 다양하게 가베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중고를 한 세트 더 들여서 딸 한 세트, 저 한 세트 같이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며칠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 다시 중고로 가베로 뭐 구성이 좀 없어서 싸게 내놓는다는 게 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사가지고 와서 정말 싸게 샀어요. 뭐 한 3, 4만 원에 산 것 같아요. 네, 구성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저희 딸한테는 구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갖춰진 거를 주고 저는 이제 부족한 걸 가지고 같이 뭐 다보탑을 만들고 거기 나와 있는 뭐 동물을 만들고 할 때 같이 만들고 그랬었던 기억이 한 2, 3년 전인데 네,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가베를 그렇게 활용했던 거에 대해서 아직도 후회가 없고 둘째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에요. 엄마표 가베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따라서 하고 아이가 그냥 즐겁게 따라서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활동이 아이랑 즐거웠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신경 많이 못 써주고 같이 놀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라도 좀 놀아줬으니까 나는 엄마로서 정말 할 만큼 했어 라는 자기 위안을 가질 수도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되게 좋았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딸을 키우면서 신경 썼던 부분은 TV 매체나 이런 유튜브 이런 거, 뭐 핸드폰, 네, 유튜브 이런 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노출을 안 해줬어요. 뭐 그게 나쁘다 이렇다기보다 아이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 시간보다는 뭔가를 하고자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TV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 폭력적이거나 뭐 어떤 다른 이유라기보다 정말 그거였어요. 그냥 하루 동안 심심한 걸 극복해서 뭔가를 찾는 어떤 그런 실행력을 좀 연습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대한 학습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선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심심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딸이 뭘 찾는가 이런 거를 되게 좀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딸이 뭘 하나 이런 거 좀 관찰하고, 뭐 모래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시켜주고요. 여기 마침 가까이에 상암동에 그 유아 숲 체험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되게 자주 가고, 뭐 지금은 많이 못 가지만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되게 자주 갔고 거기에서 그냥 모래놀이 가지고 놀고, 그리고 뭐 그냥 뛰어놀고 심심하면 무언가 그 안에서 찾고 이렇게 하기를 되게 바랬고, 정말 그때 그렇게 키웠네요. 제가 둘째한테는 지금 못 해주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는 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민한 아이였어요. 잠 안 자고 정말 많이 울고 안고 있어야 되고, 이제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어.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 정말 잠을 안 자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지? 내가 너무 육아를 못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불편해하는 건가? 정말 되게 자책 많이 하고, 왜 얘는 잠을 안 잘까? 왜 자다가 자꾸 깰까? 정말 되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대로 통잠 잔 게 4살부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밥도 잘 안 먹어, 잠도 잘 안 자. 그래서 제 육아 방침에 대해서 되게 저는 항상 되묻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 그 와중에서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애가 예민하니까 훈육을 할 때, 육아를 할 때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자기가 불편한 걸 자꾸 느끼니까 제가 해결책을 주면 그걸 좀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도 불편하니까 그걸 빨리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빨리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훈육을 할 때 조금은 편했다라고 저 되돌아봤을 때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좀 규칙을 지키게 하거나 뭔가 그런 거 할 때 좀 편했어요. 네, 그게 저희 딸을 제가 분석하고 키울 때 좀 잘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캐치하고 힘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 스스로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오은영 선생님, 이영애 선생님, 조선미 선생님 유튜브 정말 많이 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마침 저에게 엄청 가까운 친구 중에 유치원 원장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니까 정말 막힐 때마다 항상 전화해서 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되게 많이 토로하고 상담을 받고 조언도 받고 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저도 나름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을 가지고 이런 걸 좀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의 성격을 고민하고 있고, 저의 성격에서 보완할 걸 고민하고 있고, 제 생활을 되게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 대해서 저희 아이는 과연 MBTI 검사를 만약에 받는다면 어떤 아이일까, 어떤 성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까지 학습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보통 저희 학습관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이들이 무척 객관적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부싸움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쓸데없는 거에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아빠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서 부부싸움을 해요. 우리 엄마는 이거에 참지 못해서 여기에서 항상 화를 내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론 고학년일수록 객관적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객관적입니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판단력이 어른 같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보는 눈은 객관적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나에 대해서 되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지만 실상 우리 엄마 설거지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실상 우리 엄마 요리 같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얘기를 상담 시간에 해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때 와 되게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도 점점 그런 객관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뒤에서 저의 생활을 저희 딸도 같이 생활하면서 저를 평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생활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지금 천천히 보고 있어요. 저의 이제 말투나 아이한테 대하는 거나 그리고 내가 학습적으로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칠 때 내가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야겠구나 라는 걸 조금씩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영상이 너무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학습 매니저였을 때 느꼈던 부분이에요. 내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눈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성향이 있어. 나의 장점은 이거지만 분명히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지.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이걸 좀 이제 천천히 분석을 하고 싶어서 더더욱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의 성격을 알아야 학습의 티칭, 제가 이렇게 좀 팁을 주거나 뭔가 함께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서로 트러블 없이 그러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어려서 정확하게 그 분석한 결과를 저도 잘 모르겠고 더 좀 시간이 더 지나고 좀 데이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서. 저는 미취학 아동이었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그 아이의 정말 성격이라고 정말 딱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알게 된 성격 같은 경우는 IN까지예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랑 이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잘 맞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꽂히면 계속 뭔가 상상하고 이런 성향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학습을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좀 내가 팁을 줘야겠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 졸업 시즌에 맞춰서 저희 딸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경 쓰면서 몇 가지는 정말 그래도 내가 잘했다 라고. 이거 사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았고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고 정말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못하고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정말 되게 자괴감에 빠지고 자학하고 막 이래서 막 베란다 나가서 울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많은 나 이거 이러다가 정말 나 큰일 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얘한테 집중하고 있어서 내가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진짜 되게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아이로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전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하잖아요. 달려야 할 때는 나는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었어 라고 한 번은 나를 칭찬해주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제가 졸업 시즌을 맞았고 저도 저희 둘째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런 시기가 됐고 19개월이거든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힘드시다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아 라는 어떤 거리를 생각하시고 혼자 토닥이시고 그런 시간을 갖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